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 등록이랑 옵션 설정에 대한 거를 김수경 과장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가지고요. 현재 파주프린팅닷컴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구축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화면을 이렇게 돼 있어서 돌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 지금 알림 메시지가 하나 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서 어디지? 지금 알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쪽 화면이 보이시나요? 나라프린팅 대표님 지금 파주프린팅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예, 보시는군요. 네. 다른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공유하면요. 네. 네, 그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프린팅닷컴은 전에도 이제 계속 우리 공청회나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 상품들을 주요 장점들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품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상품이든지 클릭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다른 쇼핑몰에서는 볼 수 없는 책자 견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관련된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량,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표지, 표지 안에서도 용지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책자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고객이 다 설정을 해서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 이제 저희 쪽 시스템의 특장점인 표지를 집어넣고 내지를 넣는 부분인데 내지 부분에서는 또 특장점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지를 이제 선택해서 넣으면요 여기 자체에서 파일 검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일에 대한 버전이라든가 용지 크기랑 페이지 수 확인 이런 것들을 쭉 체킹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계속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주문한 거와 파일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가 많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가 윤곽선이나 아웃라인에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RGB 색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색상 모드에 대해 요런 것들인데 요걸 이제 자세히 눌러보면 여기 각각 페이지별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지를 체킹해 줄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솔루션 파일봇인데 대표님들은 요거는 이제 검수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표지 자체에서 이분이 이제 그 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일을 디자인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파일 업로드해서 그냥 접수해서 처리를 해드리면 되고 그렇지 않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 쪽을 이렇게 띄워보시면 저희가 이제 책 표지 에디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로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하는 고객이 스스로 표지를 자기에 맞는 디자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텍스트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이것이 바로 주문 파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주요 장점 부분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책자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프 편집기 쪽으로 가보면 요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에 대한 그 상품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비속에 대한 것들 자기가 필요한 종이나 매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이분이 아까 책자 편집기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디자인 스킨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킨으로 골라서 여기다가 이름이랑 자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셀프 편집기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주문 파일이 되고 그 파일이 실질적으로 파일이 생성이 돼서 그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납품을 하는 이런 식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셀프 편집기에서도 보면 명함, 봉투, 스티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명함에 보여드렸던 그런 각각에 맞는 셀프 편집기들이 다 적용이 돼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소봉투 같은 경우도 에디터를 띄우게 되면 명함처럼 이제 그 디자인 템플릿이 연동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문구들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파주프린팅닷컴은 언제든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서비스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셔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브랜드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은 파주 프린팅을 저희가 이 구축하면서 나름대로 여기 이제 소공협회가 운영기관이면서 여기 23개 소공이 저희는 이제 다 그 마스터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만든 사이트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프린팅은 이제 소공일 육성에 관련된 국민 경제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소공협회가 운영기관이 있고 인쇄 출력 분야의 소공이 마스터분들이 만든 어, 인쇄 종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요. 그래서 소공협회와 마스터분들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해서 많은 시너지를 날 수 있는 사이트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제공해놓은 나름대로의 솔루션은 제품 개발부터 공정, 생산 관리, 유통 이 부분들의 23개 소모임분들이 같이 하는 사이트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각각의 이제 주신 로고가 특별히 있는 분들은 그 로고를 박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그 회사의 컨셉을 가지고 조금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주식회사 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 계획서에 있는 회사 속에 있는 것들 소자본 크리에이터를 위한 포스터링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 캐치플레어라고 돼 있어서 그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다 보면 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눌러 보시면 각각의 그 미니샵 저희가 설명할 때 항상 설명드린 지금 이제 파주 프린팅은 우리 공통의 종합 쇼핑몰이라면 요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회사 위에 미니샵인데요. 거기 이제 등록돼 있는 상품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그 예,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부프린테크를 누리게 되면 부프린테크의 미니샵에 가서 현재 부프린테크는 이제 상품 종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시는 상품이 카탈로그랑 브로셔를 하셔서 요거를 저희가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파주 프린팅에서 브랜드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의 하단에 가시면 여기에 참여하신 23개 소모임들의 그러니까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경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게 이제 주소가 파주프린팅.com/미니샵 밑에 오주 펜시 요것들이 다 독립적인 미니샵을 들어가는 URL입니다. 요거 가지고 만약에 도메인을 갖고 계신 분은 그걸 등록해 주시면 그 도메인에서 직접 아까 이런 미니샵 사이트로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조금 파주프린팅에 대한 주요 특징들만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교육에서 KPI 연동 시스템에 대한 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 URL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네.
네, 그 아까 그 URL을 통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에, 그, 그렇게 되면 로그인 우측 상단에는 로그인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가 되어 있는데 아이디는 사업계획서 처음에 작성에 제출하실 때 대표님들의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고요. 패스워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린 거에 보면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프린테크 쪽 대표님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이 되고 여기 우측에 보면 대표님 성함과 상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 성과 관리 쪽에서 KPI 연계 자료 상세 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조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간단한 거는 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조회 결과의 요약에 상호 부분이랑 대표님 성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입력 부분에 지금 제가 마우스 가 있는 부분에 연계돼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도입한 하드웨어와 그러니까 저희가 연계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지금 자동으로 연계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계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연계가 돼 있고요. 그 전에 혹시 들어가신 부분은 이게 없어서 연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조회 시스템은요. 매일 11시 경에 그날 실적 부분들을 정리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쪽으로 보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 이 뒤에 소개될 MES 조회 시스템, MES 제조 실행 시스템에서 등록된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 파일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모아가지고 그 실적을 이쪽에다가 매일 보고를 하는 성과 겁니다. 관리, 여기서 성과 관리를 네,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뭐야. 잠시만요. 혹시 질문하실 때는요, 예, 혹시 어느 분이 질문해 주셨나요? 네,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저기, 예, 스마트 공간 KPI 연계 시스템 네, 패스워드는 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 비밀번호는, 네. 예, 그 네. 비밀번호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네.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예, 지금 보시면, 네, 예, 들어가서, 어디 있냐면, 아이디는 대표님 이메일 주소고요. 네. 공급사 비밀번호랑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네.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비밀번호를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네. 여러분이 계시니까 비밀번호를 이제 바로 설명을 못 드리고 네. 개별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실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핵심 성과 지표는 그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에 보면 그 이 소공인 대표님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이 이제 권장하셔서 두 개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북한테크 같은 경우는 생산성 증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게 매일 일자별로 성과들이 하단에 있는 핵심 성과 지표 레벨 3라고 하는 거는 매일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그것들이 합산이 돼서 위에 핵심 지표 레벨 2에서 연계돼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산량 증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드 타임, 그러니까 처음 주문을 받아서 얼마만큼의 출고를 하냐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많은 출력을 하면 자동으로 생기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리드 타임 같은 경우는 가장 조심하실 것들이 뭐냐면 기계에서 오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동으로 이게 주문을 받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주문받은 것과 리드 타임을 예를 들어서 성과를 48시간으로 돼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출고에 관련된 택배 송장 번호나 이런 거를 넣지 않으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라도 조금 궁금하시면 최종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의 성과 지표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꼭 숙지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데이터가 잘 입력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항상 여기 성과 관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관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추가적으로 MES 설명을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셔야 되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KPI 연동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우리 조선현 팀장이 ME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UPMP 조선행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MES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앞서 설명 들으셨다시피 이제 KPI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생산 정보나 이제 뭐 주문 시간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우선은 ME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 전달드린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셔서 로그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아트비엘 쪽 계정으로 그냥 테스트 접속을 해보면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영업관리의 주문관리 메뉴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쇼핑몰에서 접수된 주문들의 목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클릭해 보시면 우측에는 주문 정보, 밑에 쪽에는 이제 주문 상품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주문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부에 이제 주문 동기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서 동기화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쇼핑몰 주문이 자동으로 이제 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첨부된 파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이 이미지 부분, 상품의 이미지 부분에 첨부된 파일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쪽에 여러 개의 파일로 쭈루룩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쇼핑몰에서 주문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주문을 이제 수기 주문 등록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주문 목록, 주문 리스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수기 주문 등록 버튼이 있어서요. 이쪽을 눌러주시면 이제 주문 정보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자, 저는 제가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면 이제 주문자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품목 추가 버튼, 품목 정보에 품목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제 품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리고 하단에 뭐 수량이랑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옵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뭐 옵션 정보를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품목 추가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제 이 창이 닫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왜 안 닫히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상품을 연속으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창이 닫히지 않는 부분이 좀 더 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닫으실 때는 이제 우측 상단에 X표를 눌러서 닫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어두운 화면 외부 영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된 상품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주문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수기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KPI가 이제 그러니까 수주 출하 리드 타임이나 고객 증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수기 주문 등록을 통해서라도 이제 주문이 접수되는 경우가 생겨야 이제 그 KPI 연계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장 번호 등록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쇼핑몰에서 접수된 주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POP 메뉴에 배송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문이 지금 방금 전에 동기화된 주문인데요. 이 주문을 선택을 하고 주문 정보 엑셀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운로드된 파일은 엑셀 파일로 열었을 때 잠시만요. 네,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MES에 등록되어 있는 주문 정보가 쭉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택배사와 운송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저희가 등록해 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택배사는 지금 직배송, 뭐 건양 택배, 로젠 택배 뭐 이런 식으로 택배들을 목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카페24 쇼핑몰에서 지원하는 택배사에 한해서는 네, 등록이 모두 가능하니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직배송으로 하게 되면 네, 우선은 임의로 이렇게 통장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했던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게 되면 이게 신규 1건 해서 운송장 번호가 등록이 되고요. 네, 이쪽에 직배송과 운송장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이제 주문 관리 흐름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통계 메뉴에 보시면 매출 통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별 매출 같은 거를 이제 주문 건수와 주문 건수에 포함된 이 상품 수들 그리고 총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제 제품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제품별로도 이제 뭐 얼마에 팔렸고 이제 몇 개가 팔렸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KPI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핵심 지표 메뉴의 KPI 부분은 이제 업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그 KPI에 따라서 이제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 증가로 되어 있고, 이제 생산량이 이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서 IoT 센서나 아니면 장비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PI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우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30분 간격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서 네, 실시간으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준 정보 관리 같은 경우에는 품목 관리와 품목 매핑 관리 이 부분을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품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주문 같은 경우에는 상품들이 자동으로 이쪽에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주문을 등록을 하실 때 이 상품 목록에 없는 품목들을 주문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에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그 상품을 추가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상품을 제가 하나 그냥 테스트로 추가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추가해서 이제 주문 관리에서 수기 주문 등록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방금 추가했던 상품 2번 네,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로그인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드린 기본 비밀번호가 될 텐데요. 이 비밀번호는 이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시스템 관리의 내 정보 메뉴에 가보시면 이 중간에 이제 비밀번호 변경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제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 로그인 하셨을 때는 내 정보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변경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좌측 하단에 외부 링크라고 해서 이 다른 이제 이음 인사이트나 마스 등록 지원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 정보 시스템이랑 그 저희 그 사업상의 이제 KPI 연계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쉽게 네, 접속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 상단 쪽에 사용자 매뉴얼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제 매뉴얼 파일이 내려받아지고요. 이 파일로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MES 교육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수기주문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생산량 증가를 KPI로 가지고 계신 소공인 분들께서는 장비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데요. 근데 점검상에 그 수주출하 리드타임을 KPI로 가지고 계신 소공인 분들은 요 주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주출하 리드타임 자체가 주문 접수부터 생산 완료까지의 시간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 상에서 접수된 주문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없는 걸로 등록이 되거든요. KPI 연기 시스템에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상 그 미달성 처리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네, 최악의 경우에는 재심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기 주문 등록을 좀 활용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네, 그 이 파주 출판 쪽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자동으로 돼서 상관이 없는데 네, 네, 일을 하면서 다른 오다를 따로 입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네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주 출하 리드 타임이 필요한 업체는 네,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주 출하 리드 타임이 필요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장비 저희 착수 보고서, 아니면 뭐 중간 보고서 이쪽 문서에 보시면 KPI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에 이제 수주출하 리드 타임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성심인쇄하고 인쇄향 이 두 업체 대표님께서만 우선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 다른 네. 업체분들은 우선은 아직 다 생산량 증가로 있는 것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장비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KPI 데이터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점검 중에 위원님께서는 이제 주문 목록에 주문이 아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적게나마 주문을 그래도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점검 중에 이제 위원님께서 뭐 주문 KPI랑 관계없이 그냥 주문 리스트에 왜 주문이 하나도 없냐라는 그런 네, 질문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네, 상품 등록 및 옵션 설정 부분
저희 김수경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페24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카페24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단에 공급사를 선택해 주시고 보통 대표 운영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운영기관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거라 공급사를 선택해 주시고 운영기관 아이디가 지금 K소공인이거든요. 이게 저희 임시 도메인 주소여서 K소공인 입력해 주시고 공급사 아이디는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받은 그 아이디랑 또는 이제 아이디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임의로 이제 회사명으로 아이디를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 제가 그 주식회사 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지금 초기 비밀번호로 전부 스마트 2023 골뱅이 느낌표 이걸로 되어 있어요. 변경 안 하셨으면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관리자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 관리, 상단의 상품 관리에 가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소공인분들한테 1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등록되어져 있는 상품 목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등록할 때는 우측에 이 파란색 상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품 등록 페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표시 설정인데 표시 설정에서 진열 상태랑 판매 상태가 있어요. 진열 상태는 소공인분들 계정으로는 이제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일단 소공인분들은 상품 올린 다음에 운영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새로 상품을 등록했으니 메인 화면에 진열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진열을 안 하는 상태로 상품을 우선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판매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안 함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솔드아웃 품절 상태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판매함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급사 쇼핑몰 메인 진열 같은 경우 체크를 해주세요. 이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그 소공인 아이디로 각각 이렇게 지금 미니샵이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주소는 이제 파주 프린팅 슬래시 미니샵 그다음에 그냥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공급사 각각 미니샵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그룹 그러니까 주식회사 위 같은 경우 지금 상품 3개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신규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진열함으로 체크해 주시면
그 페이지에 추가가 되고 진열 함을 체크를 안 하시면 이제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열 함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명 노출된 상품명을 입력해 주세요. 상품명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게 상품 간략 설명이랑 요약 설명인데 이제 요약 설명에다 작성을 하시면 상품명 밑에 이렇게 짧은 한두 줄 정도의 상품 설명이 나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보이고 리스트에도 보이고 이 가급적 이제 짧게 작성을 해주세요. 요약 설명 써주시고 상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쭉 하단에 내려보시면 저희가 지금 임의로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상품 정보를 많이 받지 못한 상태인데 임의로 이제 만들어 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필요하시면 저희가 원본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상품 이미지를 여기에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에디봇이라는 게 있어서 에디봇은 이제 블로그처럼 일반인도 좀 쉽게 이미지나 이런 거 레이아웃이 잡혀 있어서 그런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 첨부해가면서 직접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별도 디자인 툴로 작업을 해서 등록을 해드린 상태고 요청하시면 포토샵 파일 원본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작성의 이미지로 올릴 때는 여기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때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직접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에 하나 다시 등록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PC에서는 이 이미지, 모바일에서는 다른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싶으실 때는 직접 등록을 누르시고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저 일단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난 판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에서 이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아니고 주로 마케팅 쪽으로 많이 입력을 해두는 그런 가격인데요. 보시면 이제 소비자가가 2만 원이고 판매가가 18,400원 이렇게 저희가 등록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는 주로 마케팅 쪽으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작업해둔 것처럼 이렇게 할인가가 계산돼서 보여지는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8,000 임의로 일단 가격을 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급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카페24 쇼핑몰에서 재고 관리나 마진 같은 것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지금 공급하는 상품인지를 작성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8,000원 중에 공급가가 어, 이거 좀 제가 좀 지금 헷갈려가지고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공급가 4,000원. 공급가를 4,000원으로 했을 때 이제 판매가가 자동으로 마진율을 50%로 적용했을 때 판매가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능은 저희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소비자가에서 얼마에 판매할 건지 그것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가만 8,000원이라고 아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적으로 보여주고 6,0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 판매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판매가 대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시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텍스트 입력하게 되면 이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으로 변경이 되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별도 협의하면 바로 구매할 수 없고 이제 별도 협의해야 되는 상품으로 문의를 받는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품이 저희 파주책자에 고서적 번역 출판 이런 상품을 보면 별도 협의 판매가에 이제 작성한 텍스트가 노출이 되고 저희가 별도 협의라는 문구를 작성했을 때는 견적 문의하기 버튼으로 구매하기 버튼이 바뀌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의하기를 누르면 견적 문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옵션 재고 설정인데요. 재고는 여기서 관리 안 하시니까 사용 안 함으로 두시면 되는데 옵션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 옵션 구성 방식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조합 일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이 조합돼서 한 세트로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직접 입력하기로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옵션 명에다가는 그 부분 옵션 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규격. 그 새로 추가하실 때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속 추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성. 그리고 드래그해서 위치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하시면 계속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모든 옵션 품목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있는 그 작성한 옵션들이 경우의 수별로 이렇게 밑에 떨어져요.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추가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저장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추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격까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장을 하시고 확인해 보면 이거 확인하기가 좀 까다롭네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저희 신규 상품 등록했지만 그러니까 운영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운영기관으로 로그인을 해서 승인을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운영기관의 승인 요청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은 안 되나요? 전달은 자동으로 돼요. 전달은 자동으로 아, 되는데 운영기관에서 이 관리자 페이지를 쳐다보고 있어야만 신규 상품이 등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락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동으로 전달은 되지만 바로 확인을 못 하실까 봐.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올렸으면 다음 날은 따로 전화를 안 해도 올려주실까요? 그거를 저희가 운영기관이 아니잖아요. 운영기관 이제 네. 협회에서 하시는 건데 그거 매일매일 이제 체크해 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시겠죠? 음, 이게 소공인 협회인가요? 운영기관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화면 움직이고 있나요? 네네, 제가 잘 클릭,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대표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 현황에서 방금 등록한 고급지 명함, 이미지 없는 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별도 협의회 이 상품이. 그거를 이제 운영기관에서 분류를 소공인 계정으로 못하게 해둔 상태거든요. 이거는 의견에 따라서 이제 열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화주 프린팅 홈페이지에서 쇼핑몰에서 상단에 저희가 메뉴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어디에 지금 신규 상품이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를 운영기관에서 하도록 해놨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관리나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없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관리를 이제 운영기관에서 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지 명함 등록했는데 그거를 상업인지 밑에 명함에다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 운영자가 이제 이 상태를 진열함으로 바꾸고 이제 명함 밑에 상품을 등록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에도 진열해드리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그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신규 상품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옵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열까지 했던 거고 옵션을 아까처럼 세팅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옵션이 몇 가지 없을 때 그 경우의 수마다 저희가 왜 의류 같은 거 살 때 뭐 블랙 색상은 블랙이고 사이즈는 스몰인 거 이런 거 왜 눈으로 확인해서 구매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곱해져서 경우의 수가 다 표출되는 건데 저희는 뭐 용지도 많고 옵션이 좀 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못 하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여기 지금 이거 다시 공급사 관리자거든요. 수정하실 때는 팝업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는 얘네는 팝업에서밖에 수정이 안 되나 보네요. 근데 팝업이 더 수정하기 편해서 방해가 없습니다. 아까 거를 그냥 팝업으로 나오는 것 뿐이고요. 여기 지금 옵션에 가시면 이게 조합 일체 선택형이었어요. 조합이 다 그 가짓수별로 되는 건데 저희는 이걸로 안 하고 조합 분리형으로 해주세요. 조합 분리형으로 바꿔주시면 아,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이렇게 만약에 상품 등록해놓고 옵션을 변경하거나 상품 정보를 수정했을 때 운영기관에서 이게 수정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다시 진입 안 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왜냐면 한번 컨펌을 했는데 뭔가가 또 바뀌어가지고 운영기관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수정을 하면 다시 진열 안 되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이 부분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더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고침을 해서 안 튼 이유가 다시 이게 진열 안 한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거 진열함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 종류의 옵션을 분리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걸로 많이 세팅을 해두었는데요. 용지, 규격, 인쇄도수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옵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옵션은 이제 조합 분리형이나 또는 상품 연동형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조합 분리형은 방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상품 연동형은 똑같이 방금처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후가공인데 이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필수 체크 여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연동형은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독립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상품으로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세제를 살 때 뭐 본품을 사고 리필을 추가해서 계속해서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이 돼서 저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상품 특성에 따라서 옵션 구성 방식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에 가격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사이즈를 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10,000원 추가, 간단하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용지별, 매수별, 그리고 규격별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추가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위에서 판매가를 6,000원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걸 다 6,000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6,000원은 제일 저렴한 옵션일 때의 금액을 판매가에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그게 200매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그게 반누보 화이트의 200매가 6,000원이었다라고 하면 반누보 화이트에서 수량을 안 썼네요.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이 위에 아까 등록을 할 때 수량을 안 써서 수량을 추가하고 싶잖아요. 근데 수량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 밑에는 이미 위에 것들로
뭐라 해야 되지? 경우의 수를 다 뽑아준 거기 때문에 이 위에를 변경하시려면 밑에가 초기화가 돼요. 이건 카페24도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운영기관에서 미리 상품별로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세트로 저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모임분들마다 옵션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모두 어떻게 수용할지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기능만 선택해서 밑에서 이제 품목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6,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96메가 예를 들어 6,000원에 판매할 거다. 그럼 여기 추가 금액은 0원으로 해주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면 192메일 때 뭐 5,0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판매할 금액에서 아까 처음에 노출되는 판매가, 기본 가격을 뺀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요거 세팅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한테 옵션을 어, 상품별로 옵션을 엑셀로 정리하실 수 있다면 그걸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일단 세팅을 해드리고 차차 이제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옵션 부분이 제일 이제 복잡한 부분이고요. 옵션을 그렇게 세팅하시고 나면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 이미지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이제 한 개 이미지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 이미지로 하나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다 똑같은 이미지로 들어가는데 개별 이미지로 등록을 하시면 여기 목록에서 보여줄 이미지, 그다음에 상품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 이미지 같은 거는 이제 디자인 여력이 조금 더 되시면 더 많은 이미지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등록하는 건데 필수는 아닙니다. 등록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작업하실 건 없는데 여기 좀 내려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했을 때 상품이 노출되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나 이런 키워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이것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작성해 주실 때 타이틀 같은 부분은 브라우저의 탭에 노출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위고급 거기에 이제 공급 사명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공급 사명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명함, 뭐 당일 출고 뭐 있을까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막 이게 홍보에 관련된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여기에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 알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액박으로 뜰 때 이미지를 대체할 문구를 여기다 작성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SEO도 필수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은 그런 기능입니다. 수정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제가 다시 노출을 시켜야 돼서 보시면 지금 바로 이미지까지 변경한 것도 바로바로 적용은 다 되거든요.
이거 이제 진열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니, 바꾸는 거 이제 운영기관에서 바꿀 거고요. 진짜. 이제 미니샵에 가보면 이제 첫 번째 상품으로 고급지 명함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이미지는 아까 다른 걸로 변경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고, 추가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밑에 추가로 생기고, 여기에 등록된 이미지가 상세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견적문의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별도 협의라고 작성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가격으로 당연히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상품 등록은 네, 끝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나중에 생기면 네. 어디에다가 여쭤보면 돼요? 아,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제가 디자인팀의 김수경 과장이고요. 저는 제가 메모를 단톡방에다가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단톡방에 송원분도 계신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면 연락을 드릴게요. 어디로 소통하시면 되는지. 아, 소공인 23분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신다고요? 개별로 문의하셔도 되고 관계는 없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개별로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럼 그냥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대표번호로?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이거 쇼핑몰에 관련된 어떠한 궁금하신 사항이어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브랜드 스토리에 소공인들 각각 다 미니샵을 만들어 놓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이 배너 이미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의로 등록을 해놔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해 주셔도 되고, 직접 변경하실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 관리 여기에 가시면 지금 저희가 등록한 이미지를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일반 사람들은 사진 촬영하기도 힘들고 네, 사진 편집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미지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없으니까 네. 이미지 창고 이런 거 있을까요? 이미지 창고요? 네, 예를 들면 네. 그 지금 EPMP에서 올려줄 수 있는 이미지 목록을 볼 수 있는 아,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거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라, 대체해서 올릴 수 있는 거를 다 막 가지고 있어서 그걸 공유해 드릴 자료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파주 프린팅에 들어간 이미지들이라던가 파주 프린팅에 들어간 그 상세 이미지들 이런 거는 다 원본이랑 이미지를 요청하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이미지가 꽤 많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상세 이미지에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 많거든요. 상품이 조금 특이한 경우는 저희가 작업을 못한 것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이미 자료를 전혀 못 받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지유 쪽은 그래도 작업할 수가 있어서 작업을 최대한 해드린 상태예요.
요청하면 주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시면 파주 프린팅에 있는 뭐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드셔서 그 원본을 수정해서 뭐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네, 요청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교육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교육 순서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4시에 이제 마지막 교육이 있어서 혹시 오늘 교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혹시 직원분에서 꼭 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4시에 오후 4시에 있으니까 그때 참석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파주프린팅닷컴이 이제 클러스터형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3분들이 같이 쓰는 사이트고 개별적으로 구축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때도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구축을 원하시면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 이제 스마트 공방 사업에서 이러한 쇼핑몰, 인쇄 전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지원 사업이 있고요. 크러스트 사업을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참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새로 이제 사이트를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신 소모임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희가 요 대표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로 문의를 또 주시면 저희가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교육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대표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비밀번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그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